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세 가지 이슈인데요. 제가 이제 원래 헌법재판관을 시키려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원래는 이제 오영준은 이제 되는 거예요. 원래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옛날에 대법관 후보로도 많이 갔고, 실제 오영준은 뭐 어차피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엽하고 위광하 이렇게 세 명을 검토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 오영준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엽이를 재판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김형두라고 있잖아. 김형두. 이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을 했던 거예요. 원래 구상이. 근데 이게 뒤틀어진 게 이성엽이가 탈락한 거죠. 본인은 이게 자진 고사했다는데, 제가 이성엽이가 헌법재판관이 못 되는 진짜 이유, 요걸 아침에 딱 방송하니까 오후에 바로 인사발표가 나가지고 이성엽이가 탈락했잖아요. 그때 저희 서정옥TV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막 쪽집게다. 너 어떻게 이성엽이가 탈락된다고 생각했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저희 그때 법조계에 이성엽이가 이재명의 모든 사건을 변호를 했어요. 근데 변호사비를 거의 받은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재명이가 제일 많이 준 게 정관들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성엽이가 판사 출신의 LKB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인데 500만 원이면 복사값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성엽이가 청문회를 하잖아. 헌재 재판관은. 청문회 하면 변호사비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청과 변협에 있습니다. 자료가. 따라서 이제 이성엽이가 변호사비를 거의 안 받았다. 그러면 변호사비 대신에 헌법재판관 자리를 대납한 거 아니냐. 이거는 도저히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이태영이나 민정비서관 이태영, 또는 법무비서관 이장형, 그 다음에 공직기강 전치영, 그 다음에 사법제도비서관 조상호, 민정실에 4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청문회를 안 하니까 덮어버릴 수가 있잖아. 근데 청문회 하는 자리는 못 간다. 이재명 변호사가. 저 이렇게 방송했더니 바로 여기 그날 이성엽이가 탈락하고, 대신에 누가 들어왔냐?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제 김상환 대법관 출신. 김상환이가 갑자기 헌법재판관이 되면서 소장이 된 거예요. 왜? 대법관까지 했으니까. 경력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정됐던 김형두라고 있잖아요. 원래 김형두가 이제 원래는 중도 이러면서 저는 처음에 윤석열 등 탄핵할 때 상당히 좋게 봤는데, 그러게 마지막에 협박이 굴하면서 8대0 넘어간 거예요. 원래는 4대4, 그게 정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협박이나 온갖 해유, 거기에 넘어간 거는 문영배가 이제 퇴임하고 나서 문영배의 특강이나 인터뷰 보면요. 원래는 4대4나 5대3이 맞아요.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부 서정욱이 기각된다더니 왜 틀렸냐? 저는 대통령실에 충분한 취재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안에도 취재하고, 그때 교착 상태 분명히, 그때는 4대4 내지 5대3 분명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며칠 만에 협박이나 회유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는 사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대통령도. 제일 정보를 많이 받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는 그렇고. 근데 하여튼 그때 김형두한테 다음 헌재 소장은 무조건 김형두가 기수가 또 높아요. 19기잖아요. 19기. 물론 이제 18기 정영식 있어도 그래도 김형두가 중도에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형두한테 또 그리고 소장 대행이었거든요. 임명된 순서가 빨랐단 말이에요. 김형두가 정영식이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정영식은 보수 중에 보수니까. 그래서 이제 김형두가 원래는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2명 하는 게 오영준, 그 다음에 이성엽, 이렇게 넣으려고 구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성엽이가 빠지면서 모든 게 헝클어지면서 김형두는 완전히 토사구팽 돼버린 거예요. 토사구팽.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소장 된 김상환이는 누구냐? 김상환. 야, 이 자들이 그 좌파 중에 좌파죠? 이번에 그 오영준, 김상환. 바로 게 우리법연구회하고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떠드니까 심각하죠. 지금 이게 좌파가 벌써 몇 명입니까? 완전히 40여 정계선에다가 거기다가 이게 또 이번에 김상환, 그 다음에 오영준,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던 정정미, 김영두, 완전히 헌법재판소가 거의 뭐 확실한 좌파가 6명, 6대 3이면 못할 게 없죠. 근데 우파나는 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여기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나요? 참 이게 이제 현재는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김상환, 이 자는 유명한 좌파입니다. 김상환은 이제 66년생인데, 고향은 이제 그 대전입니다. 66년. 그리고 이제 그 대법관을요, 문재인 때 2018년부터 24년까지, 최근까지 문재인 때 그 대법관을 한, 이게 바로 이제 그 김상환인데요. 워낙에 유명한 운동권이라서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 김상환.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요, 심각한 문제인 게 바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한 번 이게 그 판결로서 이재명을 살려준,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을 해준, 오히려 저는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이제 그 대납치료, 판결에 대한 대납, 우리가 변호사비를 대납하듯이 판결을 이재명이 해주니까 오히려 그 소장 자리로 대납한 게 아닌가. 판결,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대납, 이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옛날에 이재명이가 선거법, 그때 권순일이 비타오백, 김만배, 그 기억나시죠? 김만배. 그게 이제 그 비타오백으로 가지고 이재명이가 이제 그 고등법원에 벌금 300으로 정치 생명이 끝날라 할 때, 그때 그 대법원에 갔잖아요. 그때 김만배하고 권순일이가 라인이 움직이면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파기환송시키면서 이재명이 살아나는, 이게 언제냐면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죠. 이게 2020년 7월 16일이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실, 대법원의 그 전원합의체 있잖아요. 그게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요, 전원합의체는 이제 그 13명으로 하거든요. 13명으로.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장 하나 있고 김명수가 있죠. 그때는 김명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법관이 13명인데 법원행정처장, 그때 법원행정처장은 조주현 대법관, 이거는 빠지는 거,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이제 빠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12명의 대법관하고 김명수하고 13명이 하잖아. 근데 그때 표결할 때요, 또 한 명이 또 빠져요. 바로 이제 그 김선수라고요. 가장 좌파입니다. 그때 가장 좌파 민변회장, 김명수 위에 김선수 있다. 가장 좌파 김선수가 빠져버려요. 왜 빠지느냐? 옛날에 나는 성남시에 재판을 한 적이 있다. 그래도 그때 양심적이야. 옛날 좌파들의 양심은 있어 좀. 김선수가 옛날에 성남시 내가 재판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빠지겠다. 이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법관이 11명, 그 다음에 김명수하고 총 12명이 표결하는 거예요. 12명이. 근데 결국 제일 마지막에 한 게 김명수고, 그 다음에 권순일이고, 그래서 이게 7대5로 이재명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7대5. 쫙쫙쫙 가다가 처음에 그 기각 1대0, 그 다음에 인용, 파기환송 1대1, 또 이게 기각 2대1, 2대2, 3대2, 막 이렇게 가다가요. 딱 이게 그냥, 완전히 똑같이 온 거예요. 4대4까지 완전히 똑같이 온 거예요. 동률로. 이러면서 이게, 근데 그때 5대5까지 딱 온 거예요. 5대5. 근데 그때 권순일이가 나는 파기환송입니다. 비타오백, 김만배. 그러니까 6대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김명수가라도 6대6을 만드는 되는데, 그럼 이게 캐스팅 보트가 없어. 6대6 되면 난리 나지.
캐스팅 보트라는 게 없어. 대법원 전합의체는. 원래 대법관 회의에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지어요. 대법관 회의할 때는 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가 있는데 대법관 회의는. 근데 전합의체는 6대6 되면 이게 어떻게 돼? 6대6 되면 이게 그냥 기각이야.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장은 캐스팅 보트는 없고 동률은 변경을 못해.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300만 원이 고등법원이잖아. 그래서 김명수가 6대6 해버렸으면 이게 이재명이 그날 정치생명이 끝난 거예요. 변경을 못하니까. 원심이 그대로 되는 거지. 근데 김명수도 잘 된 거지 뭐. 자기도 이게 이재명 살려주고 싶은데 권순일이가 6대5 하니까 나도 이게 7대5 이렇게 파기환송을 시킨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7대5로. 근데 그때 김상환 그때요 이재명이를 살려주는데 찬성한 놈이요. 이재명 살려주는데 찬성한 놈이 누구냐? 바로 이 권순일, 김명수 요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죄를 살려준 게 무죄라는 게 김명수, 권순일, 그 다음에 김재형, 그 다음에 박정화, 그 다음에 민유숙, 그 다음에 노정희는 유명하죠. 그 다음에 김상환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상환 이놈이 그때는 좀 어렸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 김상환이가 2018년부터 23년까지 됐으니 여기 2020년 7월 달이니까 2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때 아마 제일 먼저 선봉장이었을 거야. 1번 타자 아닌가 싶어. 제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수가 2023년까지 6년간 대법관 하는데 이게 제일 아마 어린 놈부터 대법관들이 짝짝 하는데 두 번째니까 이게 1대1. 그러니까 김상환이가 이재명을 살려주는 1번 타자. 1번 타자로 나서서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켜야 된다. 바람을 잡은 요 놈이 김상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재명한테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유죄를 줘야 된다. 이게 누구냐? 7대5라 했잖아. 7대5. 재밌는 게 그때 유죄를 떼는 게 박상옥, 이기택, 그 다음에 안철상은 저기 합천 선배니까 그 유죄 보수니까. 그 다음에 이동원, 그 다음에 웃기는 게 노태학이야. 노태학이도 이재명이 유죄라는 거야. 노태학이가 좌파잖아. 그러니까 그때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대법관이 3명이 이재명이 유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죄를 한 게 5명 대법관인데 그 중에 3명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재명하고 문재인이가 원수가 된 게 아니 문재인이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이 내한테 유죄를 주고 오히려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옛날 대법관이 내한테 무죄를 주니까 이재명이도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7대5에 황당하잖아요. 우리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 3명이 유죄. 박근혜 때 임명한 사람이 오히려 무죄가 많아.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때 김상환이가 거의 이재명으로서는 1번 타자로 나서서 이재명을 무죄를 주고 그 다음에 최종 타자가 권순일 그 다음에 김명수였다. 3명 중에 1명만 이쪽 왔을 때 당연히 이재명이 정치생명이 끝난 거죠. 6대6만 돼도 끝나. 왜? 6대6만 돼도 파기환송을 못 하잖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거든. 6대6만 돼도. 근데 7대5가 된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래도 이놈이 딱 하나 장점은 있어. 자기한테 잘못된 사람은 끝까지 밟아. 근데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끝까지 챙겨줘. 그거 하나는 배울 거는 배워야 돼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은 끝까지 지옥까지 쫓아가 밟아 죽여. 유동규 본부장이든 누구든 자기한테 배신한 사람은. 근데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끝까지 챙기잖아. 그 변호사 4명을 다 민정실에 시키는 거 봐요. 공천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야당을 지배하고 여기까지 온 게 하나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한데 하여튼 근데요 우리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이 중요한 공직을 이런 식으로 자기 은혜 갚는데 이렇게 써가 되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저는 부적격자다. 하여튼 김상환 한번 털어봅시다. 자기가 우리법 연구회부터 이재명 재판부터 아마 이게 여러 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변호사다 보면 여러 가지 수입 문제도 있을 거고요. 한번 이게 송곳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김상환 드리고 하여튼 이성엽이가 떨어진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김형두가 토사구팽을
당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상환은 우리에게 이재명 판결을 해준 이게 은혜 갚는 건데 이걸 우리가 송국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